먼저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태는 내용입니다. 올해 일몰되는 담배 소비세분 지방 교육세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해서 지방이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정부와 또 지방 공기업,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거 사다리를 위한 또 세제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도 연장해서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네, 지방 세제 개편을 통해 주거 안정에 좀 힘을 보태겠다라는 내용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영상이었습니다. 지방세 중 하나 이제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을 하면 이제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청년과 이 서민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조금 확대된다면서요?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사회가 청년이나 서민층들이 주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네.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일할 어떤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화제의 신간 제가 쓴 청년 파산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는데 깨알로 또 홍보를 하시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정부에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청년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부분들을 확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현재는 지금 아파트 등 주택의 생애 최초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아파트뿐이 아니라 오피스텔까지도 추가를 해서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을 현재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파트인 줄 알고 그냥 주택인 줄 알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취득세 면제를 추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에 감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감면을 3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안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얘기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액수나 금액이나 방향이 완벽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논의 단계인데 네.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넓히려고 하고, 특히 청년이 취득할 때 그리고 생애 최초 취득자 실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의 부담은 최대한 줄여주겠다.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각 정책들을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지방세를 활용한 주거 안정 방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공공주택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이 주거 안정 방안이 될 텐데 이 공공주택 사업자의 취득세를 좀 감면해주는 방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주택이 실제로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걸 국가가 사실 다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줘야만, 그리고 결국은 그 혜택이라는 것은 어떤 감면,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감면 폭을 넓혀줘야만 공급도 늘어날 것이고 이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서 들어가려는 어떤 그 유인도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그림에서 띄워주실 것 같은데요. 현행은 공공주택 사업자 신축 매입 약정 임대주택의 경우에 현행은 취득세 15%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정을 해서 2027년에는 70%를 감면을 해주고 28년에는 50%를 감면을 해줘서 빠르게 신축 매입 약정 임대주택들을 그러니까 많이 지을 수 있고 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요. 또 현행 3년간 지금 재산세 25%로 돼 있는 것을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해서 감면을 좀 더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공공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들로는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 시설들 있잖아요. 이 비주거 시설들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좀 더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주택들, 그러니까 주택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데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서 주택으로 활용 못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만 주택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택난, 부동산난 조금이라도 줄여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필요한 게 용도 변경하려면 이제 대수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수선 비용의 부분에서도 또 이제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걸 넘어서 좀 궁극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한 감면도 확대하고 현금 청산 대상 재개발 조합 취득 시에도 감면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을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착공에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집 없는 사람을 울렸던 사건이 있었죠.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심각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포함해서 민생 취약계층 지원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좀 작년부터 올해는 좀 줄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재작년부터 작년 초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허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적자를 몇 년 연속 보다가 네. 작년부터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허그가 얼마나 적자를 받느냐는 결국 전세 사기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주로 특히 청년층이나 서민계층들이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서 넣은 이 전세 보증금 상당히 본인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어떤 수단들이 계속 강구가 되어 왔는데 세금 부분에서도 하겠다는 거죠.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지방세 감면을 좀 더 연장해서 주고요. 또 임차 보증금을 회수 목적하기 위해서 피해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 피해 주택이 흔히 말하는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근저당이라든가 많은 대출들이 껴 있어서 임차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는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취득할 때조차 또 이제 지방세 등을 내야 되는 것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일부러 사고 싶어서 샀거나 그쵸. 투자 목적으로 네. 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산 건데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주택 취득이나 임차권 등기 시에 지방세도 감면하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 중이었는데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단순히 전세 사기 피해자뿐이 아니라도 다른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정책들도 있습니다. 이 노인 복지 시설 있잖아요. 네. 이 노인 복지 시설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노인 복지 시설을 짓고 취득하고 이런 과정 역시 모두 지방세를 내야 됐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감면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연장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고요. 또 단순히 뭐 국가 소유가 아니라 민간 복지 시설 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간 복지 시설들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국가 유공자 그리고 노인 이런 등등의 주거 생계 안전이 필요한 그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방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이 더 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지방의 신산업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의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인상 깊었던 것이 남부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하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지방세를 통해서도 그걸 추진합니다. 지방 기업에 대한 우대 세제를 훨씬 강화할 예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흔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왜 지역이 균형 발전해야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뭐 내가 사는 지역도 아닌데 내가 살 지역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제가 저는 이제 회생 파산 사건들을 좀 많이 하니까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보통 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는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서울로 올라오니까 60만 원, 70만 원, 때로는 8, 90만 원에 월세를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거비 때문에 본인들이 벌고 있는 돈이 굉장히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고 소비도 부족하고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회생이나 파산까지 가게 되는 청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은 단순히 어떤 지역이 잘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의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일자리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에 뭐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줘서 그냥 정부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벌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들이 확실해야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조금 불리하더라도 지방은 좀 더 유리하게 해야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그 모토로 여러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구 감소 지역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들부터 이제 차등으로 감면을 확대하고 있고요. 지방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서 이 감면율을 3가지로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에는 많은 감면을 해주고 그 감면율을 조금씩 다르게 하겠다는 거고요. 또 벤처 기업 집적 시설,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을 대상으로는 추가 감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에 가보시면 농협이나 수협 같은 조합법인들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지역의 거의 유일한 금융기관 내지 조합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감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설계를 해서 지역이 기업이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자리가 생기면 또 직원들 주거도 중요해지겠죠. 기존의 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하면 이제 면제를 취득세 중과를 좀 면제해주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를 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일시적 혜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방 우대 세제 지원을 해주면서 이 부분이 좀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내린다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나마 2개의 주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이제 대폭 감면을 해왔던 것인데 이 부분들도 계속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방으로 기업들이 내려갈 수 있는 걸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 해놓고요. 주택수 제외 기간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연장을 하고요. 이 미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단지를 지었는데 미분양이 몇 년간 되고 있는 아파트들 단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 최초 취득 시에 취득세 중과를 제외한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지역의 미분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살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세 과세 체계도 또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과세 체계도 바로 잡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 생산과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고급 주택의 중과세 회피 등 과세 사각지대도 보완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 관리를 강화하고 또 과세의 형평성도 높이겠습니다. 네, 이 정부가 이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고급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중과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법망 좀 피해서 교묘하게 회피했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회피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걸 좀 잡기 위해서 어떤 또 개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2가지 조건, 사실 굉장히 얼마 전에 유명한 사건, 이제 재판까지 나왔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 전용 면적과 네. 공용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기준에 따르면 그 고가 주택이 245제곱미터를 넘고 12억 원이 넘는 경우에 이제 고급 주택이 되는데 어떤 식의 이제 일들을 하냐면 전용 면적은 굉장히 작게 잡아서 245 미만으로 맞추고 공용 면적을 굉장히 크게 잡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발코니라든가 이런 면적들. 하지만 사실은 다 터가지고 전용 면적이나 다름없이 쓰는 이런 면적들을 그 유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보다 공용 면적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결국 나왔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전용은 전용이고 공용은 공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가주택 중과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법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용 면적의 100%를 넘는 공용 면적의 경우에는 이 공용 면적도 전용 면적의 일부로 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피하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회피하는 걸 못하게 하고 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조세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뭐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지역별로 이제 금액이라든가 이 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예 11월에 입법 예고를 했고요. 내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이 공용 면적 제외 한도 설정, 이 지역별 면적 기준 차등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하겠다라고 입법을 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1주택자 재산세 이제 세율 특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표준 세율보다 0.05%포인트 이 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1주택자 특례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항상 보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내가 실거주를 위해 산 것인데 이게 금액이 뭐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세금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세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되면 불합리하다. 이거는 오히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너무 다른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율 특례를 원래는 대부분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원래 이제 기조였는데 네.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3년 정도죠. 3년 정도 세율 특례를 연장하겠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일시적인 이주택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거나 하는 동안에 이제 이주택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위해서 주택을 사는데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는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일시적 이주택자의 문턱은 좀 높인다고 합니다. 이 종전주택 처분하는 유예 기간은 좀 단축을 하고요. 다만 일시적 이주택 중과 배제 시는 단축에 해당된다고 하고 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간도 좀 단축을 해서 일시적인 이주택자라는 이름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은 2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이런 폐해는 좀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 관리도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치성 재산 어떻게 평가해서 좀 관리가 되나요? 예. 지금 사치성 재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의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 현행 보시면 토지 기준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70%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해서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70%로 적용을 하되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100%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사치성 재산세 부담에 좀 차등성이 부여가 되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 차이 때문에 세 부담이 역전되는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취득 후에 처음에 내가 취득할 때는 사치성 재산이 아니었는데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는 좀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감면 제외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